네, 안녕하십니까. 삐딱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조 청주시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재학 청주시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2주일 만에 만났는데 그때는 이제 한재학 의원님 중국 연수 때문에 네네. 이제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네. 이거 갔다 와서 여행 얘기도 좀 듣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연수. 연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새 아주 큰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 얘기를 좀 오늘 중점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송 궁평 이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해가지고요 14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뭐 이번 폭우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분이 돌아가시고 다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 다치신 분들 좀 빨리 쾌유하시기 바라고 또 논밭 뭐 시설물들 피해도 엄청 났어요. 빨리 이제 복구되길 바라고요. 청주의 그 특별 재난 지역 선포됐다고 하니까 좀 피해 도움이 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 토론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그 한작 의원님 그 아시는 분도 이번에 오송 참사 때 돌아가셨다고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삐딱토크 하려고 했는데 그 장례식 다녀오셨죠? 네, 어제 발인이었습니다. 그거 좀 소개라고 하면 그렇고 네네. 평소에 좀 착하셨던 분이라고 들었는데. 네. 언제 저랑 인연이 됐냐라는 질문에 이제 생각이 잘 안 날 정도로 좀 오래됐었습니다. 한 2018년 말쯤 그때 이제 서로 처음 알게 됐고 민주당 청년위원회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도 분명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선한 사람이라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장례식 빈소를 차리기 전부터 발인까지 제가 자리를 함께 했었는데 사실상 그 30대 초반 청년이다 보니까 그 조문객이 뭐 그렇게 많겠냐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리고 고향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여기서 학교를 나오지 않아 가지고 대학만 여기 충북대학교 국제경영학과를 나와서 그렇게 사람이 좀 많이 오겠냐라고 싶었는데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이제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했고 어머니께서는 이제 법 없이도 살 친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슬퍼하셨는데 저희 활동도 최근까지 굉장히 같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취직을 하고 계약이 만료된 다음에 좀 쉬고 있다가 다시 또 취직이 됐었는데 다시 취직이 되고 이제 출근하는 와중에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굉장히 안타깝고 지역사회는 물론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큰 손실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추모의 마음을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정말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좀 보냈었는데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면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살아있는 사람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그 14분의 희생자 중에 고 조명국 님이고요. 그날 이제 토요일인데 747번 버스 타고 오송으로 이제 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오송이 있잖아요. 버스 타고 출근하다가 그때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충청대 앞길로 원래 가야 되는데 우회해서 가라 그래가지고 가다가 그때 참변을 당한 그 버스 승객 중에 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명복을 빕니다. 그 조명국 님이 이제 사실 저도 이제 직접적으로는 모르는데 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친구하고 같이 독서 토론 모임을 했었대요. 그래요? 네. 하던 그 멤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분이 아주 선하고 아주 그 좋은 청년이었다고 안타깝게 생각하더라고요. 예. 친구가. 그분이 보니까 저도 이제 오늘 누구를 이제 만났는데 여러모로 착한 분이었다. 네. 젊은 분이 또 정치에도 관심이 많았고 한데 정당을 떠나가지고 네네. 젊은 인재가 이게 먼저 가게 되어서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나이를 떠나가지고 상당히 이번 참사에서 유명을 달리하시게 돼가지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이 궁평 1, 2 있고요. 2가 있어요. 네. 저도 1, 2 헷갈렸는데 네. 그 오송역 가까운데 그리고 오송 아파트 단지 가까운 데가 1이고요. 2는 어디냐면 미호천, 미호강 가까운 데가 2입니다. 그래서 이제 2가 이제 미호천 옆에 붙어 있는 게 2 지하차도 그 옆에가 이제
공평 이 지하차도 참사입니다. 이게 이제 왜 발생했느냐? 뭐 시간이 지나니까 점차 드러나게 됐죠. 자, 아는 대로 저희가 이제 뭐 보도된 거, 또 의원님들이니까 이제 자료 받으신 거대로 아마 아는 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한번부터 아시는 대로 누가 먼저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네. 이게 이제 그 크게 얘기하면 비가 많이 온 것도 있었지만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에서 그 교량을 새로 놓으면서 그러면 안으로 차가 들어가서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뚝을 일부를 이제 해체를 한 거죠. 해체를 네. 하고 거기로 차가 왔다 갔다 했었는데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뚝을 다시 쌓아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터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원래 있던 뚝보다 높이도 낮고 밑에 폭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덜 튼튼하게 네. 원래보다 덜 튼튼하게 이 뚝을 쌓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하니까 그 약한 데가 이제 터진 거죠. 그게 이제 1차적인 원인이고 두 번째는 이 뚝이 터지는 과정에서 여러 그 제보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통제가 안 돼서 안 됐고. 그래서 이제 사고가 발생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은 그 민주당 오송 참사 그 진상조사단 네네. 거기 일원으로 오송에 다녀오셨죠? 네, 오송에 그 다녀왔습니다. 주민들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그 현장에 있는 주민들 저희가 이제 두 군데를 갔는데요. 네. 그 말씀하신 그 뚝방 미투를 갖고 그다음에 이제 참사가 가장 심각하다고 하는 천변으로 갔었는데 네. 먼저 간 그 뚝방 미투를 가보았을 때는 이제 주민들 설명이 없었지만 지역구 의원이신 이제 허철 네. 시의원님께서 이제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하는 차량이 들어오는 길을 내느라고 임시로 이제 뚝방 일부를 헐어서 거기에다가 길을 냈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쪽이 수위가 낮아졌고, 그다음에 네. 거기서 물이 점점점 올라오면서 그쪽으로 물이 빠져나가면서 그쪽 뚝이 터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지하차도의 직선거리가 300m거든요. 네. 그쪽으로 해서 논두렁을 다 덮치면서 지나가가지고 지하차도 있는 쪽으로 물이 전반적으로 다 유입이 된 거. 예, 요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보도에도 많이 났다시피 주민들은 평소에도 거기가 이제 좀 부실하고 네네. 그리고 그날도 이제 주민들이 계속 뭐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이 주민들은 그 넘치면은 그 옆에가 다 뜰이니까. 예. 그게 뭐 그렇죠. 논이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침수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걱정이 이제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리고 보도에 보면 뭐 금강 홍수 통제소 거기서 몇 시간 전부터 뭐 흥덕구청에도 연락하고 뭐 충북도에도 연락하고 뭐 세종시에서 연락했다고 하고 행복 어디 청에서도 충북도 연락했다고 하고 연락했다는 데는 왜 이렇게 많은데 예. 도로 통제는 왜 안 됐냐? 또 청주시가 충북도 연락을 한 건지 충북도는 청주시 연락을 했다고 하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안 됐는지 하여튼간 도로 통제는 결과가 안 됐어요. 이 과정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금강 홍수 통제소가 네. 오전 4시 10분, 사고 당일인 15일 네. 오전 4시 10분에 홍수 경보를 내렸고요. 네. 그 다음에 2시간 뒤 6시 반에 홍수 경보를 심각 단계까지 올린 다음에 통보를 한 다음에 흥덕구청에 전화해서 도로를 통제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흥덕구청은 몇 분 후인 6시 36분에 청주시 하청과 그다음에 39분에는 청주시 안전정책과에 각각 전달을 했는데 청주시가 이 내용을 오송 지하차도를 관리하는 충북도로관리사업소에 전달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과 그다음 공동총실 산하 감찰단이 대대적으로 꾸려져서 이 사안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금강 홍수 통제소가 흥덕구청에 전달을 몇 차례나 했고 흥덕구청에서는 청주시 해당 부서에 전달을 했는데 왜 청주시는 충북도에 통보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규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충북도는 책임이 전혀 없느냐라는 것은 아닙니다. 충북도는 침수 위험 지하차도 통제 및 등급화 기준이라는 이 매뉴얼이 있는데요. 이 매뉴얼에 따르면은 5개 매뉴얼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5개 매뉴얼 중에 3개의 매뉴얼이 해당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것은 이 매뉴얼에 해당하는 사안이 충족이 되면은
뭐 어디서 보고를 하든 보고를 하지 않던 자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현장을 나가봐서 상황 파악을 한 다음에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 필요했었는데 그러한 판단을 하지 못했고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청주시에 연락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다소 황당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나오는 게 이제 인재를 넘어서서 이것은 관제다. 그러니까 각각의 홍수통제소와 흥덕구청, 청주시와 충북도, 그 다음에 좀 이따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찰까지 해가지고 도를 508번 국도를 관리하는 그 충북도에서 이것에 대해서 통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진상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수많은 사인이 있었잖아요. 네. 주민들도 얘기하고 감리 단장도 전화를 하고 그 도시 구청 뭐 여러 군데 전화가 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게 뭔가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112에 전화를 하든 119에 전화를 하든 시청에 전화를 하든 도청에 전화를 하든 한 군데만 전화하면 뭔가 그 안에 매뉴얼이 있어서 유기적으로 서로 소통이 돼서 이게 조치가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게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는 게 입증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는 우리 셋이 청주시, 충북도, 말 경찰이라면 카톡방만 있어도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잘 돼 있다는 재난통신망도 있다고 하던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됐다고 하는 그런 보도도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진짜 그날의 진실은 무엇인지 수사가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찰이 수사하고 뭐 국무총리실에서도 나서고 지금 이제 난리 났어요. 그 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 법을 잘 보니까 중대시민재해라는 게 있더라고요. 사망이 1명 이상 발생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취재를 하고 왔는데 그 시민단체 측에서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행복청장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날 오늘 그 유족 대표도 나와서 진실을 밝혀달라라고 이제 하소연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도청은 도청대로, 시청은 시청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우리는 뭐 쉽게 해서 우리 뭐 책임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의 사생 결단식이에요. 왜?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순간 이제 잡혀가게 생겼잖아요. 죽기 살기죠 이거제야말로. 이런 것들 더군다나 이제 도지사든 시장이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될 수도 있으니까 적용이 된다면 과연 이 상황 최초로 처벌될 것인지도 되게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과연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 수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지금 수사관 88명으로 그 전담 수사본부가 구성이 돼서 저희가 이제 궁금해하는 이게 어디서 잘못된 건지 왜 시스템이 작동을 안 했는지 이 시장이나 도지사한테 보고가 된 건지 사고 전에 그 보고가 근데 안 됐을 거로 봅니다 저는 보고가 해갖고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돌아가셨는데 뭐 괴산에 가 있고 다른 데 가 있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이게 그 보고가 안 된 건지 공무원들이 그렇게까지 사건이 커질 줄 모르고 보고를 안 한 건지 이게 이제 다 조사가 되겠죠. 조사가 돼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처벌을 받고 어떤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서로 이제 그 뭔가 이런 시민들의 어떤 정서에 부합하는 사과 뭐 아니면은 뭐 위로 이런 거를 못 내놓는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뭔가 내가 괜히 얘기했다가 내가 또 책임지는 빌미를 내가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을까?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인 간에도 왜 교통사고 나면 예전에는 서로 사과를 먼저 아이고 어떻게 괜찮으세요 하고 아유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언제부턴가 사과를 하지 마라. 네가 사과하면은 인정하는 게 된다. 맞아요. 이런 게 팽배하잖아요. 우리 사회 전체에. 그래서 아마 그런 거의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가 싶은데요. 저는 이제 이게 도지사님이나 시장님이 법적으로 책임이 있고 없고는 나중에 이제 수사본부에서 결정을 이제 조사를 해서 나오겠지만 시민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어쨌든 보고를 그 전에 못 받았으면 시장이 뭐 그걸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 시민들을 위로하고 또 그분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그 약간 아픔을 같이 하는 이런 사과나 위로. 그러니까 내가 법적으로 책임이 있어서 잘못했다 이런 사과가 아니고 시정을 총괄하는 또는 도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의 그런 사과 이런 거는 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연장선상인데요. 12일부터 18일까지 집중호우가 온다고 전국적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공직자는 기본적으로 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작은 신고라든지 아니면 어떤 징후가 나타날 때는 약간은 조금 불편함을 초래할 정도로 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두 갈래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왜 시스템 매뉴얼이 작동되지 않았는지와 그다음 보고 체계는 왜 작동되지 않았는지 그다음에 그 보고 체계가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치단체 장이라든지 청장은 언제 인지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규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일 황당했던 게 그겁니다. 그 15일날 사고가 났잖아요. 15일날 네. 그 중국인 뉴스 김남균 기자가 거기는 이제 버스 회사 쪽에서는 제보를 받아서 기사를 쓰고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워낙 이제 기사가 많으니까 사고가 난 다음에도 버스를 우회시켰다는 거잖아요. 그쪽으로 가라고. 그걸 제일 먼저 쓴 사람이 김남균 기자고 그 기자 기사를 쓰기 전에 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어이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정도면 그 당시에 도대체 청주시가 사고 난 거 보고받은 부서 따로 버스 우회시키는 부서가 따로 있을 거잖아요. 대중교통과. 그 몰랐다는 거잖아요. 몰랐다는 거죠. 대중교통과는 저희 상임위 소관이라서 그래요? 제가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GPS가 끊긴 시각은 그러니까 우회를 보통 경로 747의 보통 경로에서 벗어난 시각은 네. 8시 20분이고요. 네. 그 8시 20분이 이제 그 강상천 사거리부터 시작해 갖고 흥덕구청 청주역 옥상교 이쪽으로 해 가지고 우회해서 궁평 제2 지하 차도로 들어간 시간이 8시 35분에서 8시 36분 사이. 그다음 그 이후에 이제 GPS가 신호가 잡히지 않아서 망가져 갖고 꺼진 걸로 파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고가 난 시간은 35분에서 36분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그쪽으로 도로라고 누가 지시를 했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이제 일부 6개 버스 회사 중에 하나의 버스 회사거든요. 그 버스 회사에서 청주시에 보고하기를 우리는 우회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라고 하면 버스 기사가 그 버스 회사가 시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을 뜯어보면은 버스 기사가 임의로 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기사와 또 버스 회사의 말을 들어보면 버스 기사는 우회하라고 했을 때 어디로 우회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페널티를 먹기도 하고 나중에 그렇게 자기 임의대로 돌았을 때 회사에서 너 왜 회사한테 얘기하지도 않고 네 맘대로 돌았느냐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그거에 대한 불이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그 일부 어디 카페 같은 데서는 회사에 있는 그 기사님 굉장히 또 모범적인 기사님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사님이 임의로 노선을 변경해갖고 지하차도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런 안 좋은 루머들이 재생산되고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왜 돌았는지에 대해서 청주시는 또 책임 없다는 태도로 일관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도 좀 정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기사에는 이제 어차피 그쪽으로 통제를 하니까 못 가니까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는 방법이 뭐 1안, 2안, 3안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안으로 갔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제 기사로 본 것 같아요. 그런 참사가 발생했으면 네. 멈추라고 하겠죠. 백을 하라고 그렇죠. 하든가. 예. 근데 그걸 몰랐다는 것 같고. 그래서 사고 이후에도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참사 자체를 몰랐다는 거죠. 모르고 1안, 2안, 3안 중에 그게 이제 아. 그 터널, 궁평 이 터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참사가 발생했는데 지금 공무원들의 그 상황 전파가 안 됐고 공무원들이 제대로 상부에 보고를 했는지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대로 보고를 했으면 김영환 도지사가 그 시간에 괴산에 갔겠냐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걸 알고도 9시 40분에 출발했다고 하니까. 괴산에 그를 오송에서 한 17대가 잠겨 있는데 그걸 알고도 괴산을 갔겠냐고요. 그럴 리는 없죠. 그럴 수는 없죠. 아니 그 상식적인 좀 예, 이상한 정말 이상한 거 아, 아니에요? 그건 그럴 수는 없죠. 그죠? 그 얘기를 듣고 출발은 못 합니다. 못 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갔다는 걸 갔으니 보고가 안된 공무원들이 거죠. 보고를 했냐 이거죠. 보고가 안 된 거죠. 안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김영환 지사는 12시 25분인가 갔고 그 오송에 그다음에 이범석 시장이 오송에 갔다는 보도 자료도 오후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 청주시든 충북도가 그 뭐 교통 통제 관련해서도 서로 뭐 말이 다르고 그 상급자에 대한 보고도 제대로 안 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 그 도대체 언제 했냐? 아침에 네. 자치단체 장들의 아침 일과에 대해서도 아마 명확한 조사가 일어날 그러니까 거라고 당연히 조사가 생각합니다.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분단위로. 그렇지 않고서야 이게 돌아가신 분뿐만 아니라 청주 시민들 앞으로 비 오면은 이거 자기 안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저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너 조심해야 한다. 이거 책임지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책임지는 자세, 사고 이후에요. 책임지는 자세는 도대체 왜 안 나오는 거냐. 지금 정치권에서 뭐 다 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눈여겨본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그 김동원 아시아투데이 부사장? 예. 책임 회피를 하면 피할 수 없는 난국에 빠질 것이다. 합동 분향소 마련하고 진솔하게 사과하라. 이분이 여권 성향이에요. 야당 성향이 아니고. SNS에 SNS 페이스북에 본인도 한 50분 전에 거기를 통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하고 이 페이스북을 글을 보기 전에는 통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통화가 됐는데 이렇게 이제 상식적인 분들은 정치를 할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떤 분들은 또 정쟁의 이걸 보는 시각도 있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나중에 외국 가가지고 뭐 부랴부랴 또 온 사람도 있고 한데 이런 이제 그 이후에 이게 어떤 리더라고 할까 정치 하는 분들 이 책임지는 자세들은 잘 안 나오는 이유는 지금까지 이게 뭐냐 왜 그러냐 이거 정치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묻고 싶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상 앞서 이제 이상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 소재입니다. 책임 소재. 책임 소재로 얼마나 조금 덜 다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잠깐 뒤에 말씀드린다고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징후가 많이 나타났거든요. 특히 경찰에는 그 행복청이 공사를 하면 공사를 하는 시행사가 있고 시행사 밑에 또 감리하는 감리단이 있습니다. 그 감리단장 같은 경우는 오전 7시쯤에 이미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경찰은 7시에 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감무소식이어서 감리단장이 50분 후에 또 신고를 해가지고 그때에서 이제 경찰이 부랴부랴 출동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또 궁평 제1 지하차도로 갔단 말이에요. 헷갈리거든요. 네, 이게. 근데 이제 그거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궁평 지하차도라고 했을 때는 궁평 1, 궁평 2가 있기 때문에 어딘지 모르면은 다 가보는 게 상식이고 7시에 신고가 들어왔으면은 그때 당연히 출발을 했었어야죠. 근데 7시 50분까지 뭉개고 있다가 또 잘못 나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히 다 밝혀지겠지만 이런 부분을 다 사실관계라든지 아니면은 먼저 책임지는 자세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조금 더 책임을 좀 회피해 보려는 이런 자세가 좀 많이 깔려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금 저기 얘기하는 거예요. 도지사, 청주시장, 네. 또 교육감 이런 사실 분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도 마찬가지겠지만 왜냐하면 신고가 감리단장이 신고를 7시에 했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시의장은 그래도 그 월요일 날 가가지고 목요일 날 온 거라고 보면은 일요일 날 가서 목요일 날 왔습니다. 일요일 날 가서 목요일 날 왔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도지사, 청주시장, 그다음에 뭐 교육감 이런 분들 지금까지의 자세를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 한지학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게 지금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이제 뭔가 사과를 하면은 시인하는 것 같고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생각해 보면 그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억울하다, 이거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총괄 책임을 지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저는 우선은 사과와 위로 그리고 어떤 상황 파악 그다음에 어떤 후속 조치들을 총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현장을 방문하고 이런 유가족을 위로하고 이런 부분을 먼저 우선하고 나중에 이제 본인이 그때까지 보고를 못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사고 난 이후에 보고 들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이제 전담 수사본부에서 수사 과정에서 이제 밝혀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액션이 좀 먼저 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사고가 예상보다 훨씬 크게 이렇게 확대가 되니까 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도민이나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또 뭐 이렇게 행동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뭐 해야지. 지금도 정신이 없을 테니까 그렇게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죠. 뭐. 예, 제가 예전에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그 과정을 나중에 이제 TV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무너지기 전에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 근데 증축을 할 때 이제 어쨌든 증축도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해당 관청에. 그리고 설계사가 이 정도는 증축을 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증축을 한 걸 거 아니에요. 전문가가 보고. 그런데 나중에 무너지고 보니까 이게 무너진 이유가 이 증축을 이만큼 해도 괜찮다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설계도를 보고 야, 이 정도로 건물을 지었으면 요 위에 증축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하고 허가가 난 거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설계를 추가로 해서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무너지고 보니까 애초에 설계도대로 철근이 훨씬 부족하게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애초에 건물을 졌을 때 이 철근이 제대로만 들어가 있었다면은 안 무너진 거죠. 증축을 해도 정상적으로 증축을 한 거니까. 그런데 나중에 무너지고 보니까 그 설계도대로 건물이 안 지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 증축한 사람이 잘못이냐, 누가 잘못이냐 그때도 막 논란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애초에 건물을 잘못 지은 거예요. 철근이 잘 안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문제도 이게 책임 소재가 막 여러 가지 이제 신고도 많고 여러 기관이 막 얽히고 설켜 있는 것 같지만은 애초에 그 뚝이 안 무너졌으면 그런 논란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게 뚝이 무너지는 바람에 야 우리가 사실 이렇게 뚝이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나면은 이렇게 행정에서 체계가 이거 엉망이구나 하나도 제대로 돼 있는 게 없구나라는 게 확인된 것뿐이지 애초에 이 사건의 본질은 그 뚝이 무너졌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그 해당 기관 간의 관할 부서 간의 도와 시 간에 이런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을 다 재정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배수 펌프도 작동이 왜 안 됩니까? 한 대 있으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4대나 있는데 4대가 왜 작동이 물론 그게 작동됐어도 이번에는 워낙 많은 물량이 2분의 6만 톤이라는 물이 밀려들어서 그거로 해결될 수 없는 분이지만 그래서 작동이 됐어야 되는 거죠. 이번에 보니까 무심천에 있는 펌프도 또 10여 대 중에 또 한두 대가 또 작동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손을 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어떤 주기적으로 훈련을 하는 것처럼 주기적으로 점검을 했어야죠. 어떻게 4대가 한 번에 다 고장이 납니까? 그건 제품이 불량이든지 점검을 안 했든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게 정말 답답한 부분이 있는 게 이런 시스템이 그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지금 작동이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또 기저에는 또 시나 도가 인사이동이 너무 잦은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확장을 하면 뭐 너무너무 많은데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고 그러니까 아야 조금만 있으면 또 뭘 내가 있을 때 굳이 이걸 점검을 해 이렇게 하고 넘길 수도 있고 진짜 너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작년 겨울에 눈 조금 와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작년 여름엔 또 물이 의원님 또 지역구에 또 그래서 제가 아파트 예. 일지를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네. 작년에 취임하고 나서 네. 8월 10일 8월 10일입니까? 8월 10일 왜냐면 저희가 이제 지역구 그때 굉장히 고생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거든요. 8월 10일 날 물난리가 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굉장히 고생한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1cm 눈이 왔었을 때 그때가 12월이었나요 우리? 그쯤 됐었어요. 네. 그리고 한 보름 있다가 또 이제 10cm 눈이 왔었을 때 네. 또 청주시가 마비됐고 네. 이번에 또 여름에 비가 와가지고 그 홍수가 나면서 했는데 예로부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국가나 이제 자치단체장이 다른 것보다 치수를 잘해야지
굉장히 사람들한테 호평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치수라는 부분은 어쨌든 물 아니겠습니까? 비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다 물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각별한 신경을 쓸 필요가 있고 책임 있는 자세로서 이번 수사에 임해가지고 뭐 서로를 탓하기보다는 자기 자리에서 얼마나 책임 있게 모든 것들을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것들을 하지 못했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일부 얘기고 뭐 저의 편견일 수 있습니다만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4년에 한 번씩 청주시장을 갈다 보니까 이 일부의 그 무사 안일한 공무원들이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요인이 되지도 않았을까? 이건 뭐 이 공무원 사회지 이게 이렇지 않았 그런 게 영향 없지 않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어떻게 이게 무슨 일이 한꺼번에 다 발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저기 충북도청이랑요, 예. 청주시청에 임시청사의 직선거리가 351m더라고요. 네. 전화를 서로 해가지고 안 받으면 뛰어갔으면은 2, 3분이면 가고 자전거로 타면 1분이면 가는 거리에서 네.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됐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가로막았는데 하시죠. 예, 진짜 너무나 많은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스템의 부재 아니면 시스템이 있는데 작동을 안 했다. 이거로 이제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어디 한 군데 신고를 하면 그게 유관 그 단체나 부서별로 쫙 소통이 돼서 뭔가 조치가 취해질 거라는 믿음, 이 믿음이 작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번에 그 무심천에 가서 이제 느낀 건데 거기에 이제 배수 펌프가 이제 설치가 돼 있는데요. 그게 저는 뭔가 센서로 해서 자동으로 수위가 올라오면 작동되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알아보니까 시청에서 CCTV를 보고 있다가 거기서 원격으로 스타트를 눌러줘야 작동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배수펌프가요? 예. 그래서 야 이거 어째 나는 이게 센서로 자동으로 작동돼야 되는 건 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좀 그런 것도 너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너무 원시적으로 좀 돼 있는 부분 이런 부분서부터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안전에 관한 것은 우리가 기대보다도 더 강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기대보다도 못 미치게 돼 있는 거가 진짜 문제인 것 같고 맞습니다. 이번 기회로 이런 시스템을 좀 도든 시든 경찰이든 뭐 소방이든 같이 좀 협의를 해서 서로 다른 기관이 따로따로 놀지 말고 오히려 시 같은 데도 부서별로 따로 놀잖아요. 지금 보면. 연장선상인데 네. 그 신고하신 분이 하는 말이 그 계속 돌렸다는 거예요. 전화를? 네,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돌렸다는 게 아니고 전화를 하고 또 하면은 지금 제가 어디 있다가 얘기를 했으니 뭐 기다려 보시라 이런 식으로 돌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12일부터 18일까지 집중호우가 온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컨트롤 타워를 이미 확립을 해놓고 딱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으로 모든 신고가 다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이쪽으로 모든 신고가 들어가면 여기서 조치를 취해가지고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딱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쉽게 말해서 각자 대처를 하다 보니 충북도는 충북도대로, 청은 청대로, 시는 시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각자 처리를 하다 보니까 알리고 하는 과정에서 하나만 끊어지면은 그 전에 있었던 그 신고 같은 것들이 전혀 위로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지금 기상청이라든지 과학적으로 언제 기후변화가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되겠다라는 게 이미 다 예상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컨트롤 타워를 미리 세워서 이쪽으로 다 일원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냥. 그 다음에 없으면 이제 그 경보가 끝나면은 해체시키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면 빨리 그 컨트롤 타워를 또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고 체계가 되지 않았다라는 맹점이 중간에 하나만 끊기면 완전히 작살이 난다는 거거든요. 그런 게 맹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곳으로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전화번호가 또 한 개 있으면 안 되니까 거기 뭐 5명을 세워놓고 10명을 세워놓고 해가지고 쫙 받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SNS도 열어놓고 뭐 메일도 열어놓고 시민들이 접촉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열어놓은 다음에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런 상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컨트롤 타워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뭐 남들 아는 얘기보다 뭐 특별하게 더 알고 또 새로운 걸 얘기한다기보다는
우리 시청자들하고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또 다시 한번 이런 경각심을 다시 한번 갖자 이런 얘기들을 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들어본 얘기가 합동 분향소가 만들어진다고요? 예, 합동 분향소를 만들기로는 했고요. 아, 네. 유족들하고 협의해서 오송에 설치할 건지 아니면 네. 이제 시내에다 설치를 할 건지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오전까지만 해도 네. 합동 분향소 얘기는 없어서 네. 그걸 좀 만들어 달라고 하는 유가족 측의 요구가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오후에 대해서는 그런 진전된 얘기가 있다고 하니까 이제 만들어졌으면 좋겠네. 그 슬픔을 같이 좀 나누어야 그다음에 그래야 좀 낫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이번 사태를 겪고 나서 저 지역에서 정치를 하시면 정치인의 입장으로 느끼는 게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일단은 그리고 저도 느끼는 저부터 얘기를 네네. 우리가 약했다. 그동안 저 시장, 도지사, 교육감 뭐라고 했는데 약했어 그동안. 이게 지금 세게 얘기를 했어야 잘하라고만 얘기했는데 이거 너무 약했어. 앞으로 좀 더 저는 제가 열심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저기 뭐죠? 그 비 오는데도 자기는 비가 오는지 잘 몰랐다고 뻔뻔하게 외국 가족 여행 간 분도 있던데 교육감. 네. 이런 거는 좀 뭐 여행 간 거를 탓하는 건 아니고 분명히 예고가 돼 있었는데 전날 회의해가지고 비철저 대비하라. 그럼 그 다음날 자기는 해외여행 가요? 그렇죠. 그거는 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세를 저도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 또 지금 대구의 홍준표 시장이 문매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분이 뭐 테니스를 치던 골프를 치던 뭐 당구를 치던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의 본질은 이 사태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건영 교육감도 그렇고 그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렇고 흔히 이제 저희도 같이 뭐 묶일 수 있겠습니다만 흔히 위정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어떠한 상황에서 이 마음가짐이라든지 행동 사실 그분들이 있다고 그분들이 진두지휘를 하지만 그 자기네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나의 소관이 아니고 부시장 정도에서 이미 다 이제 움직일 거다라고 하고 윤건영 교육감은 그거 이제 회의에서 내가 얘기했고 말레이시아 가서도 사상회의로 몇 차례 해가지고 보고 받았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국민정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과 같은 자리에서 함께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을 같이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리더를 원하는 거지. 자기는 역할이 뭐 법에 정해진 대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만큼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가 뭐 마음대로 좀 휴가도 가고 좀 그 다음에 여가 생활도 즐기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태도는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공무 수행으로 가도 돌아온다고요. 근데 가족여행을 갔으면은 뭐 당연히 더 일찍 돌아왔다고는 하는데 그리고 교육청에서 그 공보관실에서는 몇 달 전에 사진을 마치 교육감이 현장에서 하는 것처럼 제가 보도 안 했으면은 다 속았을 거 아니에요. 마치 그 사진이 교육감이 있는 것처럼 보도자료도 특별 지시를 통해서 만전을 한다 이런 걸 냈어요.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전화했더니 사진 설명을 달았더라고. 6월 20일에 했던 사진이라고. 그게 지적을 받고 나서 고쳤더라고요. 저 속았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게 12일부터 18일이라고 했잖아요. 집중호우가 나가지고 학교가 침수되고 이런 게 14일, 15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본인은 어디 있었냐? 말레이시아에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어디로 가요? 휴가는? 뭐 코타키나발루 뭐 이런 데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부랴부랴 17일 날 귀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물난리를 겪고 학교가 침수되고 그 여러 시설물이 파괴가 되고 있는 와중에 자기는 해외에서 휴가를 가고 있었다는 것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반성을 한다. 아휴. 삐딱 토크가 약했다. 이 기자들이 너무 봐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쭤보려고 한 건데 그래서 이번 참사를 겪고 이 정치인으로서 느끼는 게 많으셨을 것 같아. 아픔도 많이 겪었을 텐데 이거 한번 느끼는 점 소외라고 할까? 저는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분들을 최대한 이해하고 그분들의 이제 애환을 좀 이해하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항상.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게 그런 차원으로만 볼 건 아니구나. 이분들이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한테 현실적인 도움이 되고 뭔가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써서 그런 걸 구축하고 하는 건데 그런 게 이거 완전히 하나도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걸 보고 너무 제가 실망이 크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좀 많이 가지려고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 의원님은 아주 이번에 더 큰 아픔을 같이 해가지고 힘드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소중한 저는 이제 동지라고 얘기하고 싶은 우리 그 고인이 된 그 조명국님의 이 장례를 치르면서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어떤 처신과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과 고민들을 했었었고요. 저가 있는 이제 복대 일동이 작년에 침수가 돼서 이번에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그날 아침부터 그 지역은 한 3번 정도 갔었었고 복대동 구석구석 골목골목을 차로 계속 다니면서 뭐 어디 잘못된 데 없나 이렇게 확인을 했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행정복지센터도 다 방문해가지고 뭐 사고 신고 들어온 거 있는지 그다음 침수된 데 있는지는 확인을 했었는데 이제 복명동 그 저지대에 있는 할머니 혼자 사시는 이쪽이 약간 물이 새가지고 거기 이제 행정복지센터에서 나가서 좀 물을 좀 그 몰아내고 이렇게 치운 것과 그다음에 저 폴리텍 대학 앞에 그 도로 앞에 있는 그 나무가 넘어져가지고 도로 반 넘게 막고 있어서 이제 치운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가 계속 내릴 때는 저는 하루 종일 계속 그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어디 뭐 잘못된 데 없나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이 없나 이런 것들을 살펴봤었는데 이렇게 예고가 되어 있을 때는 사실 평소에 계속 그럴 수는 없어요, 사람이. 그런데 이런 기간만큼은 확실히 좀 긴장하면서 다니는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 향후 그 명국이가 이태원 참사라든지 세월호 참사 때도 이제 굉장히 그 추모하고 애도하는 글을 많이 썼었는데 과연 이 친구가 살아있을 때 이 참사를 봤으면은 도대체 또 어떤 이야기를 할까라는 것들이 또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은 저와 같은 시민 혹은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사람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리고 주민들 만나면서 그 물이 막 이제 어느 정도 뭐 큰 수해는 아니었지만 제가 이제 그 지역구에 우리 금천동에는 사실 이제 수해가 없었고요. 중앙동이나 성암동 저지대 물이 일부 이제 찼었는데 동장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막 같이 시민들하고 이렇게 물을 빼고 같이 삽질을 하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런 데서는 좀 이렇게 너무 좀 감동이었습니다. 예, 그런 모습들은. 그러니까 이제 외국 보도를 보면 이런 재난 때 나오는 보도를 잘 보시면 의인들을 많이 조명을 해요. 우리나라는 다 인재니까 그 책임자 처벌, 규명 이런 걸 먼저 해야 돼. 왜? 안 죽어도 되는 사람들 자꾸 죽게 만드니까. 오늘 우리 이번에도 의인들이 많았는데 그런 의인들을 더 조명하고 이런 일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추모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이렇게 안 죽어도 될 사람들을 죽게 하는 이런 세상은 빨리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오늘 참 비 오는데 계속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구도 다니시면서. 네. 그래서 이번 참사 희생되신 분들 명복을 빌고요. 유가족들 힘내시기 바라고요. 우리도 살아남은 자로서 역할을 찾도록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